안녕하세요. 사진하는 사람 이종훈입니다. 매번 스튜디오에서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컨텐츠를 찍다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밖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사진 이론 말고 촬영 실습이랑 관련된 내용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자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제가 촬영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제가 능력이 된다면 소소한 일상 이야기도 좀 나누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렌즈 훔쳐보기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제가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사진 찍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서 사진을 찍는지를 여러분들께 지금처럼 보여드리면서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걸 찍어야 되지, 뭘 찍어야 되지 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주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디자인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 점선면을 발견하고 찍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발견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찍을 만한 그 거리를 발견하기는 비교적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을 쭉 한 바퀴 돌아보면서 어떻게 점선면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장비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소니의 알파7 R5 장비고요. 20mm부터 70mm까지 지원하는 조리개 F4 렌즈를 가져와 봤습니다. 감도는 오토로 놓고 촬영할 거고요. 촬영 모드는 기본 A 모드를 사용할 겁니다. 최대 개방을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뭐 F4에서 5.6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게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8이나 11까지도 조금 조여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출 보정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요거 가지고만 찍어 볼 거예요. 예전에는 가방에 뭐 관광 렌즈, 표준 렌즈, 줌 렌즈 되게 많이 들고 다니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런 게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때그때 툭툭툭툭 가볍게 찍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거창하게 생각하고 찍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장비를 좀 단촐하게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건물의 외관을 보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뚫려 있는 곳이 있고, 그 밑으로는 검정색 대리석이 있죠. 그리고 바닥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면 구분을 해보면은 바닥면, 그리고 위에 되어 있고, 가로선 검정색으로 나뉘는 그 대리석 턱을 기준으로 앵글을 한번 잡아 볼게요. 여기서 세로로 찍어야 예쁘겠네요. 자, 보시면은 수직 수평을 잘 맞추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제가 저 벽면에 뚫려 있는 곳이 우측 상단에 몰려 있어서 그 몰려 있는 곳을 제 화면에서도 우측 상단으로 몰아보려고 이렇게 위치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수정하고 싶은 게 보니까요, 요 선 보이시나요? 요 선? 바닥에 보도블록으로 나와 있는 이 선이 저한테도 완전히 일자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 서는 위치,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하면 일자가 됐네요. 이 상태에서 수직 수평을 잘 맞추고 찍으면 이렇게, 여기서 이 가운데 사람이 한 명 지나가면 참 이쁠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서 그렇게는 힘들 것 같아요. 자, 지금 앵글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우측 상단 구석에 몰았던 저 구멍의
화면 가운데 오니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지금같이 제가 중심으로 보고 싶은 요 대상이 한쪽에 이렇게 쏠려 있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외형이 세로로 서 있을 때는 이렇게 화면 앵글도 세로로 잡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컬러보다는 흑백으로 바꿔서 보면 꽤 이쁠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멀리에 그 공사장 보이시죠? 아마 강남 쪽인 것 같은데 저쪽도 촬영을 하면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저 밑에 건물이 지어지는 쪽이 아니라 저기 하늘에 보이는 그 크레인이 쭉 뻗어 있고 거기 끝에 달려 있는 저 고리들만 촬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20에서 70mm 정도로는 한참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 이 카메라는 화소수가 좀 많이 높은 카메라라서 나중에 크롭을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70mm로 최대한 당겨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크레인이랑 하늘만 걸쳐서 찍고 싶어서 이렇게 노출 보정을 지금 좀 많이 돼 있긴 한데 마이너스 2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롭한 결과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한번 보죠. 지금은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쉬우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바닥에 면이 너무 많아요. 전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요 하늘이랑 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여기 유리에 살짝 반사되는 구름이 화면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면과 면이 대비를 이룰 것 같아요. 자연적인 요소랑 인공적인 요소 안에 들어오는 자연 요소, 앵글을 살짝 올려 볼게요. 올리고 수직 수평이 마찬가지로 조금 잘 맞게 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저 위에 유리면에 반사되는 하늘이 꽤 멋지네요. 여기서도 그냥 이 위치에서 촬영하면 선이 되게 복잡하게 촬영되기 때문에 사진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저기 반사되는 장식체의 가운데선과 이 면의 가운데선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위치, 제 눈으로 보기엔 지금 이 위치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다가설게요. 다가서고 광각으로 저 은색 위에서부터 아주 멀리까지, 높이까지 촬영을 하면 이쁠 것 같습니다. 초점 위치는 가운데로 맞출게요. 여기서는 조리개를 조금 조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조리개 11에 놓고 타이트하게도 하나 찍어 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마 저게 가로등 역할을 하는 요소겠죠? 요 화강암으로 된 벽면에서 저기 하나를 놓고 보면은 쟤를 점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여기 얘 있는 거 하나, 둘, 세 조각을 기준으로 촬영을 하면,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참 많이 찍고 다녔거든요.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눈으로 발견하는 연습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점, 선, 면, 뭐 패턴, 질감, 이런 요소를 사진으로 어떻게 찍을 수 있지? 찍으려면 일단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었습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하는 그런 공간이죠. 저기 너머에 서울타워와 남산과 역광,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을 프레임으로 써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이런 식의 액자식 구성으로요. 근데 저는 여기 보이는 이 꽃을 걸어서 한번 찍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물론 심도를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기 혼자 있는 분을 촬영할 때 배경을 최대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위치를 찾는 거예요. 아까보다는 이 위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변 사람들이 오기 전에 뜬금없이 있는 저 콘을 같이 넣어도 괜찮은 구성이 될 것 같네요. 사람들이 다시 오니까 좀 기다렸다가 틈을 이용해서 보자. 저기 앞에 지금 어떤 분이 걸어오고 있는데 저분을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광입니다.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맞네요. 오케이. 여기 홀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온 공간인데요. 지금 이쪽 공간은 밝고 여기는 그림자가 져 있잖아요. 여기서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로 조금 하면은 안쪽이 더 훨씬 어두워지고, 그쵸? 그리고 저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존재감이 빛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찍어 볼게요. 세로로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저기 네 분이 서 있는 게 너무 재밌는데요. 자, 두 분으로 줄었습니다. 서로 상관없는 두 명이지만 제 사진 속에서는 의미 있는 사람들처럼 비치겠죠? 자, 한 분으로 줄었어요. 제가 원하는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춰주고 이렇게. 오케이. 하나 더. 좋네요. 자, 오늘 이렇게 사진 찍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촬영할 때 사실 뭐 대단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진 않아서 사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도는 생각들이지 그거를 말로 설명하면서 촬영을 하진 않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콘텐츠도 틈틈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떤 이야기도 좀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렌즈움 초보기 이종훈입니다.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콘텐츠가 저희가 평소에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던 콘텐츠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급하게 한 번 더 나와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다시 나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코엑스고요. 코엑스는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실내 채광이 꽤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직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연습하기에 꽤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코엑스에서 같이 촬영 진행하면서 촬영할 때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시각적인 요소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카메라를 조작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소니 70-200 조리개 최소 조리개값 2.8을 지원하는 렌즈고요. GM2 렌즈입니다.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자, 지금 저는 전시관 쪽, 전시홀이 있는 3층 공간에 올라와 있는데요. 천장에 나 있는 천창을 통해서 빛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공간에서는 선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지금 저를 중심으로 세로선이 아주 크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사진을 하나 찍어 볼게요. 이렇게 촬영할 때는요, 지금처럼 세로 포인트를 잘 맞추는 거 중요하고요. 셔터 속도 여유가 있으니까 조리개를 조금 더 조여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5.6까지 조여보겠습니다. 타이트하게도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저는 화면에 그리드를 켜놓은 상태인데요. 수직 수평 그리드 그리고 대각선 그리드까지 켜놨거든요. 이렇게 촬영하시면 지금처럼 화면에 중심을 맞춘다거나 대칭을 조율하기가 상당히 쉬우실 거예요. 세로로도 한번 볼까요? 지금 같은 앵글에서는 화면의 왼쪽과 하단으로 지저분한 요소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강조된 요소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줌을 이용해서 화면의 대각선 가이드라인과 요 선을 대략적으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직성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지금같이 촬영을 할 때도 사실 선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보다 가로 세로선이 복잡하게 얽히잖아요. 살짝 줌을 해서 눈에 보이는 선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좋아요. 내일 행사가 있나봐요. 다들 전시 오픈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바쁘신 것 같네요. 저는 지금 4층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제 앞에 보시면은 위아래 건물 층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짜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분이나 내려오는 분이 한 프레임에 담기면 꽤 이쁠 것 같거든요. 사람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는 가로로 촬영하려고 했는데 막상 앵글을 만들고 보니까 왼쪽 아래 행사 홍보 배너가 앵글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세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의 뒷모습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앵글 바깥에 1층에서 갑자기 뛰어오는 분의 모습이 보여서 초점의 위치를 빠르게 변경하고 셔터를 눌러봤습니다. 자, 저기 멀리 보면요, 출입문 쪽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바닥 대리석이 반사가 돼서 사람들이 실루엣이 저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오른쪽 에스컬레이터랑 1, 2층의 층고 그리고 바닥을 액자 틀처럼 프레임으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로 조금 많이 하면 실루엣이 더 잘 살아날 것 같아요.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자, 저는 지금 자리를 옮겨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아까랑 비교해서 같은 장소도 시점이 달라지니까 어떠신가요?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이 달라졌죠? 상대적으로 복잡해졌는데요. 그래도 실루엣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돼서 나름의 매력이 잘 살아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셔터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설정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모습이 살짝 번져 보이게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조리개를 최대한 조여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컨트라스트를 조금 더 높여주면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 코엑스 동문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시 홀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죠. 이런 실내를 촬영할 때 광각이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촬영을 해보죠. 자, 이렇게 촬영할 때는요, 수직선을 신경을 많이 쓰시면 돼요. 조리개 값은 5.6 정도로 놓겠습니다. 이런 장면을 촬영할 때 초점의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되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조리개를 5.6 이상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초점의 영역 범위, 그러니까 심도 범위 안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디를 촬영하시더라도
초점은 거의 다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왼편과 오른편을 기준으로 V자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 중심이 제 화면의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화면 가운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화면의 센터를 맞추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 사소한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화면의 중심에 여기 X자로 표시되는 거 있죠. 그게 가운데 기둥의 중심과 맞으면 돼요. 제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발짝만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어긋나 버리죠. 화면이 넓어졌을 때는 크게 눈에 안 띌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의 중심과 조형물의 중심이 조금만 어긋나도 지금처럼 뭔가 불편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센터가 이 정도면 맞았네요. 이 상태에서 줌을 풀고 촬영. 요거 흑백으로 봐도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어서. 자, 여기서 저는 오른쪽 틈에 사람이 지나가면 꽤 좋을 것 같거든요. 대각선 위치에는 2층의 난간이 살짝 곡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이 큰 규모에서 작은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게끔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좋겠네요. 네, 좋아요. 요즘 이렇게 촬영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요, 사진 찍고 있다는 거를 딱 눈치를 채시고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촬영 다닐 때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액션캠 화면을 제대로 못 맞춰서 오늘은 화면 구성을 조금 새롭게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렌즈 훔쳐보기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간단한 제품 촬영이 있어서 그 촬영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제품은 이전에 강의 콘텐츠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펠리칸 케이스 제품이고요. 그 중에서 다양한 소품을 수납할 수 있는 마이크로 케이스를 촬영할 계획이에요. 오늘 제가 촬영하는 사진은 아마 펠리칸 코리아 공식 계정에 여름 이벤트용 사진으로 포스팅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기 전에는요, 브랜드 쪽에서 이렇게 간단한 촬영 시안을 보내주시는데요, 저희랑 일을 한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자료만 주고받는 편이고, 처음 함께 일하는 그런 브랜드들의 경우는요, 촬영 전에 사전 미팅을 한두 차례 정도 꼭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촬영에 사용할 장비들을 지금 제 앞에 이렇게 펼쳐 놨는데요. 일단 카메라는 소니의 알파7, R5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지금 이 세팅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제가 야외에서 촬영할 때랑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이실 텐데요.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여기에 카메라에 케이블을 달아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달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지가 달려있는 모델을 쓰고 있고요. 제품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의 수직 수평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카메라 내부에 전자식으로 수직 수평계가 달려 있긴 한데 그 수직 수평계는 약간 그런 오차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100% 완벽하게 수직 수평을 보여주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물방울 수평계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3개의 물방울 수평계가 달려있는 수평계를 카메라에 장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여러 가지 케이블이 달려 있을 때 케이블이 꺾임을 방지하는, 이걸 가이드라고 하네요. 케이블 가이드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구입하시면 대부분은 카메라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도 이렇게 항상 카메라에 부착해 놓고 저는 사용하는 편입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렌즈는 2470 f2.8 스탠다드 줌 렌즈를 세팅해 놨습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튜디오에서 제품 촬영을 하다 보면 카메라 LCD로 촬영 결과물을 판단하기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화면으로 한 컷 한 컷 찍을 때마다 결과물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테더링 촬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품 촬영을 많이 한다거나 혹은 고정된 세팅으로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 이용하시면 훨씬 촬영이 쾌적해집니다. 자, 오늘 사용할 조명 장비는 요겁니다. 프로포토의 D2라는 모델이고요. 얘는 1000W의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D2 조명과 함께 사용할 엄브렐러와 엄브렐러 디퓨저 장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명과 카메라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동조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 벗기고 얘는 소니용 모델입니다. 소니용 동조기. 카메라 브랜드의 하슈 단자 모양에 맞춰서 동조기가 각각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 동조기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게 A, B, C, D, E, F 그룹이 있고요. 별도로 채널도 함께 설정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대수의 조명을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고요. 이렇게 광량을 무선으로도 조절할 수 있게 나와 있어서 사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촬영은 이 브랜드 쪽 담당자분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촬영이 시작되면 제가 스튜디오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이 진행되는 전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 장비를 세팅할 때 정해진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이날은 오전에 다른 제품 촬영이 있었어서 촬영용 테이블이 이미 펼쳐져 있었고요. 먼저 설명드렸던 D2로 원라이트 조명 세팅을 시작합니다. 배경지 세팅도 시작했는데요. 고객사에서 푸른 계열의 배경 컬러를 요청하셔서 전집 크기로 다양한 블루 컬러를 준비해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리 여러 장 깔아놨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제가 뭔가를 양손에 들고 있는데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건 노출계고요. 왼손에 들고 있는 건 조명 동족입니다. 원격으로 플래시를 발광시켜서 사진이 찍히는 순간의 광량을 체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설치하고 있는 건 디퓨징 천인데요. 조명에서 나오는 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보시면요, 디퓨징 천을 설치하기 전에는 테이블 아래 그림자의 경계선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이렇게 디퓨징 천을 설치하고 나서는 그림자가 부드러워진 게 보이실 거예요. 실제 촬영 결과물에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제 촬영 준비는 거의 다 끝났고요. 클라이언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더링 촬영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카메라가 있고요. 케이블을 통해서 이 케이블이 여기 제 랩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을 때마다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 랩탑으로 넘어와서 여기 화면에 표시가 될 거예요. 큰 모니터 화면으로 결과물을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여러 명과 함께 촬영을 할 때도 촬영 데이터를 함께 보면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 담당자님이 도착하셨네요. 잘 지냈어요? 지냈죠? 네, 저야 뭐 늘. 자, 담당자님이랑 짧은 근황 토크를 나누고 곧바로 일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촬영하게 될 제품들을 테이블에 깔아두면서 촬영 시안에 다 담지 못했던 담당자님의 촬영 구상도 들어보고요. 제가 생각했던 최종 이미지에 대한 구상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촬영 전에는 주로 그날 촬영해야 하는 촬영의 포인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 촬영 자체는 간단하더라도 일을 의뢰하고 또 의뢰받는 사이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거 배경지 색깔은 이거 괜찮아요? 뒤에 좀 연하고 뮤트한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더 약간 쨍한 여름색이라서. 그럼 이거 그대로 쓰죠 뭐. 네, 오케이. 지금은 테더링 프로그램에서 라이브 뷰를 켜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아까 테더링 촬영의 장점을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었는데요. 바로 라이브 뷰 활용입니다. 특히 미러리스 카메라는 테더링 상태에서 라이브 뷰를 이용하면 촬영 전에 구도를 잡을 때 지금처럼 함께 상의할 수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이쪽에 조금 판 돼서 조금 더 밝게만 만들게요. 예쁘게. 네, 예쁘게.
지금까지는 시안대로 대략 제품을 배치해보고 테스트 컷만 찍어본 상태고요. 모니터로 사진을 함께 보면서 제품 배치를 어떻게 바꿀지 상의하고 더 나은 배치와 구도를 정리합니다. 사실 이 이후에는 계속 이 과정의 반복입니다.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촬영하고 함께 보고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내는 과정을 계속합니다. 실내에서 조명을 이용한 촬영을 할 때는 빛을 보는 것만큼이나 그 빛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를 함께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명의 위치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하이라이트의 위치와 섀도우의 위치를 체크하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 라이브 뷰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테더링과 라이브 뷰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촬영 결과물을 예상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민스러운데 제가 고민스럽다고 했던 부분은 제품 표면의 반사와 하이라이트를 잡는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내부에 수납한 물건도 잘 보여야 되고 제품의 외형도 이쁘게 보이게 만드는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부분은 부분 합성으로 처리하기로 했고요. 합성에 필요한 사진을 추가로 몇 장 더 촬영하고 두 번째 시안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시안은 제품을 가방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구성이었는데요. 실사용 느낌을 내기 위해 담당자님을 모델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조명은 이전과 동일하게 원라이트 세팅이고 부드러운 빛을 만들기 위해서 엄브렐러와 디퓨징 천 그리고 대형 반사판까지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 시안에서는 촬영하는 카메라의 높이, 아이레벨로 담당자님과 상의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주변 사람이 자연스럽게 제품을 보는 느낌이 나도록 살짝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생각했는데 담당자님은 아무래도 제품이 똑바로 보이는 제품과 수평 레벨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촬영해보고 비교해서 최종본을 골랐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노하우와 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울케이브 이창희입니다.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걸어보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촬영할 장비는 니콘 Z7 II 바디이고요. 렌즈는 2470 2.8 렌즈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이 뒷벽이랑 해가지고 잔디밭 쪽에 사람들이 다 돗자리 깔고 피크닉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앞쪽에 주차장 건물인 것 같은데 옆에서 보니까 약간 그 풀들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 개구리 모양 같기도 하고 뭔가 반지의 제왕의 호빗이 살 것만 같은 그런 집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 있는 건물이랑 같이 촬영을 해보면은 조금 더 대각선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뒤쪽에 엉덩이 부분까지 같이 나와야 개구리의 느낌이 날 것 같으네요. 걷다가 뒤를 봤는데 여기 앞에 보이는 펜스를 이렇게 기준으로 왼쪽은 잔디밭이고 오른쪽은 차도가 있는데 대비감을 이루는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망원 렌즈도 혹시 몰라 챙겨와 보긴 했거든요. 망원 렌즈로 한번 같은 장소를 조금만 더 뒤로 가볼게요. 차라리 저 위쪽에 언덕길로 올라가는 것도 어차피 망원으로 찍을 거니까 올라가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여기서 촬영할 렌즈는 니콘 70-200 2.8S 렌즈입니다. 확실히 망원으로 배경을 조금 압축시켜서 보니까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대각선을 기준으로 양옆에 대비감이 조금 더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 되다 보니까 화면에서는 조금 제 카메라 화면이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제가 F11을 쓰면서 ISO 100에서 셔터 속도가 160 정도 밖에 안 나와서 ISO를 조금 올려서 한 400까지 올려서 셔터 속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흔들리지 않게 촬영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까는 그런 질감이나 인공적인 자연적인 부분의 대비감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풀 있는 쪽은 또 약간 이렇게 세모난 도형의 느낌이고, 차도 쪽은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여러모로 재밌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촬영을 하시면서 화각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촬영을 해보시면 같은 공간이라도 다른 느낌의 사진들을 촬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너무 더워요. 근데 지금 일단 잠깐 화각 얘기를 한번 하자면, 제가 대학생 때 여행을 가면서 실수로 광각 렌즈만 가져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카메라를 처음 배웠을 때라 화각은 그냥 단순히 넓고 좁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여행을 갔을 때 조금 더 타이트하고 뭔가 집중돼 보이는 사진들을 좀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광각이면은 그런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광각으로 어떻게 찍지? 라면서 실망을 했었는데, 한 달 가까이를 광각 사진으로만 주구장창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게 또 그 화각에 대한 좀 이해도가, 그러니까 몸으로 터득한 이해도죠. 그런 게 좀 생기면서 어떻게 광각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또 재밌게 촬영을 하면서 여행을 잘 마쳤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가실 때 특정 화각을 하나 정해서 오늘 하루는 뭐 24mm 아니면 뭐 망원으로 85mm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을 쭉 해보시면 평소에 보던 거랑은 좀 다른 시각의 사진들을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많이 그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좀 더 뭔가 화각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뭐 왜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서 들고 나와서 촬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화 수리선입니다. 이 물소리가 세서 제 말이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밑쪽에 있는 무겁과 아래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물줄기들을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앵글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촬영을 해가고, 저 뒤에 보이는 다리에서 보면 강화수리정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데 나무가 거리가 이쁜데요? 누각이 나무에 안 가렸으면 싶어서 지금 로우 앵글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볼까요? 강화 수료정에 등채더딘 모습들 거기에는 그 가리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쁜데? 카메라 온도가 너무 높아서 녹화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35도예요. 저도 너무 더워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놀러 와보세요. 촬영할 요소들도 많고 기회가 된다면 구독자분들이 촬영한 사진들도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웃집 작가입니다. 오늘은 렌즈움 초보기 촬영하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평일 오전 시간이라 사실 아직은 좀 한산하고 이제 막 문을 연 시간이라서 빠르게 둘러보면서 사진 어떻게 찍는 게 도움이 될지 가볍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조금 흐린 편이에요. 채광이 아주 좋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어두울 만큼 구름이 많은 날씨도 아니라서 날씨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저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기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양손이 자유롭고 휴대폰 하나 딱 쥐고 나오는 촬영이 이런 날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보면서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자,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죠. 렌즈와이프 사실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라서 지금 로고 가렸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조금 닦고 시작할게요. 생각보다 상당히 도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메라 렌즈 부위 좀 잘 닦아 주시고 액정도 좀 닦을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난달에 구독자 이벤트 뽑히신 분들 선물 잘 받으셨나요? 잘 받으셨으면 댓글로 소식 좀 남겨주세요. 궁금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수직선과 수평선 어떤 걸 먼저 정렬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요 보이는 풍경을 보시면 수직선은 미술관 건물 외벽을 둘러싸고 있는 거친 표면 처리가 된 외장재, 이 꺾이는 면 있죠. 거기가 저는 명확한 수직선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바닥, 매끈한 대리석과 저 벽면이 만나는 교차 지점, 그 접점면은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울어 있잖아요. 이런 공간을 촬영한다고 할 때는 수평선보다는 수직선을 먼저 맞추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촬영할 때는 화면에 내 귀퉁이를 구석구석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화면에 불필요한 요소가 포함되진 않았는지 살펴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재미의 요소를 더해 본다면 화면 왼쪽에 보이는 저 나무 잎과 오른쪽에 있는 건물 표면의 저 거친 면을 대비시키는 구성이면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위치를 조금 이동을 해서 이 정도이고요. 여기서 화면의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건물 외벽에 보면은 수직선들이 보이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 이동해서요. 아예 광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뭇잎과 정렬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음악이 나와서 놀라셨죠? 원래 계획은 지난주에 올렸던 사진가의 시선훈련편에서 말씀드렸던 10번 찍기를 설명하면서 영상을 잘 촬영했는데요. 네, 미술관에서 녹음했던 음성 파일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남은 분량은 더빙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본을 준비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 중앙홀에 있는 백남준 작가님의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을 생각했는데요. 전시 공간이 나선형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높이와 각도에서 작품을 바라보기도 좋고
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중앙 홀이 자연 채광도 충분히 있는 곳이라 여러분들도 촬영 연습을 하기에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동일한 대상을 여러 번 촬영할 때는 그저 같은 장소에서 컷수만 늘리는 촬영보다는 정면, 측면, 위, 아래에 같이 카메라가 피사체를 향하는 방향이나 눈높이, 아이레벨을 바꿔가면서 찍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신다면 보고 오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기본 배율과 광각, 망원 배율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각각의 화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화면 구성을 찾아보기도 하고 촬영 대상에 가까이도 가보고 또 멀리도 떨어져 보면서 다양하게 촬영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전에 사진은 발로 찍는 거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아무리 줌렌즈가 있더라도 촬영자가 직접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 와보시면요, 1층부터 완만한 나선형 계단을 오르면서 다양한 눈높이에서 다다익선을 볼 수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많은 앵글을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날 직접 촬영을 해보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앵글이 나와서 좀 놀랐는데요. 이 공간이 원래 이 작품을 위해서 설계된 공간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작품의 설치가 공간에 너무 딱 맞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화면 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사진에서 수평선은 안정감을 주지만 대각선은 긴장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수평 배열로 요소들을 배치할 수도 있지만 앵글을 이렇게 살짝 틀어서 변형하면 조금 더 긴장감 있는 화면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화면을 틀면 피사체도 살짝 눕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의도가 있을 때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컷이 많아지면 창의력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었는데요. 저는 이 작품이 전시된 공간과 작품을 함께 구성하는 방법으로 남은 컷들을 채워봤습니다. 1층부터 옥상까지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은 곡선 형태고요. 다다익선은 탑 형태로 솟아있는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와보셔서 연습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장소를 옮겨서 옥상 정원으로 와봤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연습이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옥상 정원에 와보시면 정원을 감싸고 있는 하얀색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구조물도 전체적으로 원형과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광각, 화각을 이용하면 선을 이용해서 입체적인 부피감이 느껴지는 화면 구성을 연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날 날씨가 잔뜩 흐려서 사실 컬러 사진인데도 컬러 느낌이 잘 나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후반 작업에서 색온도를 살짝 조정해서 화면 전체에 색감을 넣어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노출을 살짝 언더로 촬영한 뒤에 흑백으로 전환해봐도 꽤 분위기 있는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후반 작업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사실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옥상 정원을 찾아오는 새들과 주변 산을 배경으로 평면적인 수묵화 같은 느낌의 사진도 찍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5배 줌을 활용해서 평면적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야겠습니다. 미술관에서는 사진 찍으면서 조용조용 정말 잘 설명했는데 이걸 막상 다시 하려니까 정말 쉽지 않네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보던지 해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출사로 가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2회에 걸쳐서 로우 파일 컨버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의 연령층과 난이도를 고려해서 구성하는 중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소통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